안녕하십니까. 앞으로 주 2회, 총 8회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고품격 스피치를 완성해 나갈 아나운서 박은주입니다. 제가 처음이 아나운서라는 이름표를 달던 날 누구보다 가장 기뻐한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십니다. 당장 떡을 해서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아나운서 학원 선생님들을 뵈러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시겠다고 아주 성화하셨는데요. 그런데 그렇게 고마운 이유가 단지 제가 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하셨어요. 그보다는 제 성격을 그리고 인생을 바꾸도록 도와줬기에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납니다. 사실 저는 아나운서 준비를 처음 시작하던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그 누구보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, 소극적인 사람이 말이 없는 게 아니고요. 말 없는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. 저 역시도 이 말에 대해서 좀 공포가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성격은 내성적으로 바뀌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이나 활기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인지 저는 이런 일도 있어요. 대학생 때 그 하숙집 안에 혼자 가만히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밖에 나왔는데요. 계절이 바뀌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을 옷을 입고 있는데 저만 홀로 짧은 반팔을 입고 있어서 굉장히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런가 하면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안에 저희 친언니가 타도 제가 먼저 인사를 할 줄을 몰랐어요. 하지만 아나운서 학원에 다니면서 말하기에 대한 공포를 없애고 또 말하는 요령을 배우고 난 뒤부터는 제가 달라졌습니다.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전혀 모르는 아주머니가 타셔도요.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분이 오히려 놀라시면서 나 알아요?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 동네 주민이시겠죠 하고 싹 웃고 이렇게 제가 바뀌었습니다. 참 신기한 게 말은 하면 할수록 남은 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해야 할 말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말 또 스피치라는 것, 한 사람의 성격과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. 따라서 지금 만약 여러분이 스피치에 대한 답답함, 어색함,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갖고 이 강의를 선택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. 15년 전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 반팔옷을 입고 덜덜 떨던 말 없는 여대생이 아나운서 시험에 6번 최종 합격하면서 여러분 앞에 스피치 강사로 서게 되기까지 그동안의 저의 고군분투와 또 그로써 알게 된 모든 요령과 비법을 이 강의를 통해서 남김없이 전달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리 교재의 6페이지를 봐주세요. 당신이 말을 잘 못하는 이유, 즉 스피치 불안증의 대표적인 원인과 그 시원한 솔루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스피치 달인들은 어떤 주제를 주든 척척 말을 잘 해내는 걸까요? 제가 필살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. 입력, 플레이 혹은 돌려막기라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. 즉, 말 좀 한다 하는 분들은요, 절대로 닥쳐서 말할 내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 즉석에서 이야기를 지어내려고 하다 보면 절대로 질 높은 스피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 미리 입력해뒀던 스피치 콘텐츠 중에서 그날 받은 주제에 가장 어울리고 상황에 맞는 걸 얼른 골라내서 약간의 변형을 가해 그대로 플레이를 하는 거죠. 자, 예를 들어볼게요. 제가 예전에 정말 말 잘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. 이분은 모과라는 주제를 던져주면 즉석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. 모과는 봉지에 넣고 꼭꼭 싸매도 그 향기가 밖으로 흘러나옵니다. 모과를 봉지에서 꺼내버려도 그 향기는 여전히 남아있고요. 모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만약 그게 너무 어려운 인생의 목표라면 저는 모과 같은 사랑이라도 꼭 한번 빠져보고 싶네요. 자, 그런데요. 이분이 사실 이 모과라는 스피치를 정말 즉석에서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고 해요. 전에 그 향수라는 주제로 똑같은 스피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모과라는 주제를 받자마자 예전에 내가 한 것 중에서 비슷한 것이 없을까? 모과는 향기가 있지, 향기가 나면 향수. 그래서 그 향수라는 스피치의 주어만 모과로 살짝 바꿔서 그대로 돌려막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
자,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말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제가 커피에 관한 어떤 콘텐츠가 하나 미리 입력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. 여러분, 커피와 사랑의 공통점 알고 계세요? 첫째, 중독된다. 둘째, 단맛도 있지만 쓴맛도 있다. 셋째, 사람을 밤에 잠 못 이루게 한다.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큰 공통점 하나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. 커피도 사랑도 너무 빨리 마시고 또 급히 빠져들다 보면 입술을 대고 마음을 댈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. 커피도 사랑도 한 박자 천천히. 자, 이게 있다면 저는 다음번에 사랑 혹은 천천히, 빨리 이런 속도에 관한 스피치를 해야 할 때도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또 전에 한 대기업 그 입사 면접장에서 나의 기호품을 주제로 30초 스피치를 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. 기호품에 당연히 커피가 들어가죠. 그래서 이 이야기를 써먹음으로써 정말 차별화된 아주 멋진 스피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는 스피치 은행의 잔고를 채워야 합니다. 자동차는 기름통에 기름이 있어야 달릴 수 있고 사람은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. 이 스피치 은행에 잔고가 없는 분들은요. 1, 2분만 말을 해도 머릿속 은행에 부도가 나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일까요?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. 훌륭한 즉흥 연설을 한 번 하기 위해서는 보통 3주일 이상이 걸린다. 즉석 스피치가 정말 즉흥은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. 스피치를 잘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평소에 미리 준비하고 또 입력을 잘 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